오케이. 네. 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들이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이익단체, 이해단체, 이재명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했던 그런 음지에서 활동했던 많은 단체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재명을 존경하고 이재명을 정책 시행을 응원하는 많은 전국 단위의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장애우들이, 그리고 여러 서민들 단체, 불이웃 단체, 장애우 단체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탄원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 내일은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같이 한번 살펴볼 탄원서는요, 176명이라는 변호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 탄원서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탄원서 내용은 약간 의례적인 탄원서가 많거든요. 우리 이재명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좀 아껴주시고, 혹시 제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읍수하는 형식의 탄원서가 대부분이었다면, 이 176명의 변호사들이 쓴 탄원서는 기존의 다른 탄원서들과는 아주 입장이 다릅니다. 176명의 변호사들은 법률가 집단이죠. 그리고 전문가다 보니까 이 탄원서에 자신들의 자존심, 법률가적인 전문가적인 지식을 모두 쏟아부은 그런 전문적인 탄원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 2심 재판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법률적 쟁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 176명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이 탄원서들을 찬찬히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마 이 176명의 변호인단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의미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 재판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자신들의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2심 재판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자칫 대법원이 법률적인 쟁점을 빠뜨릴까봐 조목조목 지적을 해줬다.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탄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 심지어는 전문가 집단, 어제는 또 헌법 공법학자, 이런 공법학회, 이런 대표들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죠. 그에 이어서 그 다음날에는 176명의 변호인 집단, 변호사 집단이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준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대법원에도 재판 연구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누락시킬까봐 이 변호사들이 2심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줬다. 그러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재판이 무엇이 문제이고 논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탄원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간 내서 한번 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한번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 176명의 탄원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176명의 탄원서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들과는 약간은 좀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죠. 한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학자들, 공법학자들, 그리고 변호사 집단은 법률가 집단이죠. 법률가 집단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희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나 1심 재판부가 사법부죠. 사법부의 재판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판사의 법률적 판단을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변호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업무를 보면 기존의 탄원서들과는 전혀 다른 탄원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의 탄원서는 재판부나 판사님, 대법관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에 호소를 했다면, 이 변호사 176명의 탄원서는 순수히 우리 대법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법률적 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탄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대법원에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라든가 법률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변호사들이 직접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쟁점이고 2심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해 준다면, 이 탄원서에 적혀 있는 법률적 논점을 참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재판 논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은 일을 잘하니까 무조건 무죄다. 2심 재판관이 문제가 있는 재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무 씨알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감성적인 비난이라든가 감성적인 판단은 이재명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법부의 최종심이고 이런 감정적인 판단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전직 대법관들 인터뷰를 치르면서 탄원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물어보면 기존의 뭐 대법관, 전직 대법관들은 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인터뷰하는 전직 대법관도 있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뭐 감정이 호소하거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일 잘하니까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소리는요 좀 바보스러운 주장이죠. 물론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176명이라는 전문가 집단이죠.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고 2심 재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2심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탄원서는 대법원이 법률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탄원서를 읽고 너무너무 다 깜짝 놀란 것은 아예 2심 재판을 엉터리 논법이다. 엉터리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탄원서에 써가지고 좀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정말 오히려 또 대법관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도 있다. 법률 심판하는 판사들의 자질을 문제 삼은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변호사 176명이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 판단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거든요. 이 변호사 집단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대법관이 좀 더 법률적 쟁점을 단순화하고 논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탄원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탄원서들과는 다르게 거의 80% 90%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원서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설사 혹시나 어떤 논점을 넣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쓴 그런 탄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탄원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 지지자라면 대법원에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이재명이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 일련의 절차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짧게 답변하는 것이 1350만 명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 1350만 명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잘못이냐 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했다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자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도민들을 좀 더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의 헌법학자들 공법학자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변호사 176명의 탄원서는 이런 감정적인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정말로 전문적인 견해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한번 쭉 한번 속도감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대법원 2019도 1332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올립니다. 사법정의를 수호하시느라 애쓰시는 대법관님께 사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탄원인들은 부득이 아래와 같은 탄원을 올려오니 재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여론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 형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국권을 잃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고 해방 이후에도 오랜 독재 정권 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기 시위 한 번, 집회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고 말 한마디에 징역 3년을 각오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적용하는 나라로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최소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 176명은 어떤 법률적 쟁점이나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2심 재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재판관의 재판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176명의 탄원서는 2심 재판이 엉터리 재판이다, 이걸 노골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 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과 경제 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 후보자 간의 방송 토론에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더욱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시간 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질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은 이런 종류의 답변이 과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질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가 개념과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인, 답변은 단순히 그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함이 만딱합니다. 가사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강제 입원 시도의 전부를 묻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일 수 없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친형 불법 강제 입원 시도 주장을 하며 이재명 지사를 계속 공격해왔고 이재명 지사가 친형 불법 강제 입원 시도 혐의로 계속 공격받아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상대 후보자가 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 강제 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강제 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것은 합법적 입원 절차도 부인했으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지금 무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한 입원은 합법적인 입원이야.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뜻은 너희 그 합법적인 입원을 왜 그런 일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합법적인 입원을 부정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죄로 선고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매우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 판결은 2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을 한 것이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진술을 진술한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자기부재 금지 원칙이나 자기부재 금지 원칙은 자기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국가에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합법적인 입원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법적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구속 요건은 여기서 범죄 사실이 해당된다 이 뜻이죠.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한다는 거죠. 원심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 즉 일반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을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이도 해석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인 바, 이는 죄형 법정주의를 형해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의 이런 입원 절차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해명하고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부가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과 관련한 입원 진단 절차, 입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은 방송에서 수차례 해명을 했고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적이 없고 허위사실로 공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어서 씌웠잖아요.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말할 의무가 솔직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해명을 했어야지 왜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들은 그런 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다, 이것이 간첩 불고지죄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가 아닌 이상이야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자청해서 행님과의 이런 정신질환 문제 이런 것을 국민에게 공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법리는 법률적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까고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부정한 게 이렇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공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부는 판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맞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집단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 사건 원심 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주 2심 재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대법원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 좀 그게 우려스러운데, 현재 이 176명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법률적인 지식, 전문가적인 소견에 자존심을 걸고 있는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과 경제 생명을 모두 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이론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인 1동.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직접.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 환송해가지고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무죄로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176명의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이 파기 재판이라 파기해버리고 자판 스스로를 스스로 판결판 이거죠. 스스로 판결해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탄원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궤를 달리하죠. 거의 80% 이상이 2심 재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면 의견 진술인지 사실 진술인지, 또는 이재명 지사가 허위를 인식했는데 국가보안법처럼 스스로 그런 발언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극인지 적극적인지 스스로 너무 왜곡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의 자기부재 금지 원칙 이런 것을 어긋난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을 총정리한 그런 탄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까지 몰라오셨던 분들은 이 176인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이 탄원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76명이 제출한 변호사의 이 탄원서는 대법원이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판결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